지금은 우주시대 별박사로 통하는 이태영 박사 모시고 하늘의 이치와 우주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0시 한 25분쯤 됐거든요. 예. 그제 일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시 한 40분쯤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네. 한 15km 정도 상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버진 유니티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출발했거든요. 예. 2분 30초 만에 한 85k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오호. 거기에서 한 4분 정도 예. 붕붕 뜨면서 무중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약 한 10여 분 후에 착륙을 했거든요. 네. 저도 그거 생중계로 이제 계속 보면서 오.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예. 그래도 이 억만장자 아닙니까? 예.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예. 어렸을 때부터 꿈이 별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게 저 하늘이 별을 보면서 꼭 우주에 가겠다. 네. 어렸을 때 약속이고 이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굉장히 모험심이 강했던 분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열기구 타고서 태평양도 횡단을 했고 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네. 이런 자서전도 쓰면서 예. 굉장히 뭐 모험심 많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인데 예. 고등학교 중퇴한 학력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버진 그룹을 이끌어내고 예.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7월 18일이 만 71살입니다. 네. 1950년생이니까. 예. 그래서 71살 되신 분이 드디어 우주에 가는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예. 이 제프 베조스가 7월 20일 날 우주에 가는 것보다 한 9일 먼저.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비행을 한 두세 차례 더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가기로 했었는데 네. 이 모험심이고 이 정말 굉장히 그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분이다 보니까 예. 그래도 먼저 가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아주 무사하게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중력 상태의 시간은 딱 4분. 그러니까 저도 이게 15km 정도에서 이제 지상 15km에서 출발해가지고 네. 마하 한 3 정도의 속도로 거의 85km 도착을 했어요. 네. 2분 30초 짧으니까 실제로 비행기 타고 15km까지 올라간 시간은 한 40분 됐는데 실제로 거기서 로켓 엔진 분사해가지고 버진 유니티가 이제 올라간 시간은 한 2분 30초 정도. 예. 거기서 한 3, 4분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붕 떠서 체험하고서 이제 나머지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노래오는 시간이 한 15분. 내려오는 그래서 시간 한 20분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로켓에 탄 시간은 한 10여 분 남짓이에요. 10여 분 남짓인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는 틀리고 경험한 그렇죠. 거하고는 안 하고는 틀리죠. 아무튼 브랜슨 회장의 경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도 네. 이 광경을 다 지켜봤을 텐데. 네네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이제 9일 차이로 이제 결국은 이게 억만장자 2등으로 밀려나는 근데 거네요.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1등이다. 왜냐하면 100km 상공. 100km 상공이니까 카르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주의 경계선은 100km다. 네. 근데 이제 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인정하는 80km. 80km만 갔다 오면 우주 비행했다는 인증서 준다. 예. 근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프 베조스는 난 100km 갔다 온다라고 네.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이제 리처드 브랜슨 회장의 출발지에 같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까지 하면서 네. 차후에 이 리처드 브랜슨의 그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 예약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제 하면서 이제 축하를 해줬는데 그러면서도 우주에 가는 것과 우리 우주선은 궤도를 도는 우주선이다. 네.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상 한 350km 이상 떠 있는 국제 우주연구원까지도 갔다 오고 예. 달까지도 갔다 오는 우주 관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프 베조스라든가 리처드 브랜슨이 하는 그 우주 여행은 예. 단순하게 100km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비행이지만 나는 올라가서 지구를 몇 바퀴 돌기도 하고 네. 진정한 의미의 우주 여행은 예. 좀 더 높이 올라가서 궤도를 도는 거다. 이건 뭐 비교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야기하고. 일론 머스크는 뭐 아직 본인이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최종 꿈이 이제 화성에 식민지 만드는 건데 네. 뭐 많은 지원자들이 간다라고도 하는데 네. 본인이 어떻게 갈 것이냐 물어보니까 저는 지구에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업가고, 예. 근데 이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갖다 키워와가지고 결국 네. 꿈을 이룬 그런 예.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정말 저도 우주에 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데 예. 이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우주 여행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구 중력이 한 7배 이상을 견딜 정도의 체력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 브랜슨 회장이 하거나 이 제프 베조스가 하는 이 우주 여행은 그냥 보통 복장을 가지고 그리고 마하 3 정도니까 특별하게 뭐 중력에 큰 변화를 많이 못 느껴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나이 예. 상관없이 예.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보다는 네. 한 100km 정도 갔다 오는 이 정도의 여행이 일반인들한테 좀 더 어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쯤 문제는 돈이죠. 아무튼 우주 관광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다 할지라도 일반인들이 외국 여행을 하든 우주 여행을 막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두세 차례 정도 시험 비행을 좀 더 한 다음에 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를 하겠다. 현재 예약을 한 600에서 700명 정도 받았는데 네. 예약 비용을 한 20만 불에서 25만 불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시작할 때는 한 3, 40만 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오른다. 예, 그런데 이제 예. 궁극적인 목적은 자주 하고 이게 안정화되고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최종 목표는 한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같으면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좀 있으시나 봅니다. 대출을 해서라도 그렇죠. 평생 한 번이니까. 그래서 예. 4만 불 정도로 이제 맞춰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우주 궤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5천만 불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건 뭐 한 600억 정도니까 그렇죠. 일반인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라든가 제프 베조스 이 준 궤도라고 하는 이 100km 갔다 오는 여행은 예. 조금만 더 이것이 이제 활성화되고 네. 이 비용을 낮추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수천만 원 정도에서는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미국 가는 거 비즈니스라든가 1등석 같은 경우는 거의 돈 천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 조금 있으시는 분들은 네. 조금만 노력하면 앞으로 제가 봐서는 한 5년, 10년 이내에는 예. 충분하게 한번 중궤도까지는 갔다 오는 그런 예. 여행이 활성화될 것 같다. 하긴 뭐 제프 베이조스하고 함께 가시는 분이 80이 넘은 여성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도 갔다 오시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 훈련 5년 후라 그래도 저도 그 나이밖에 그러니까 이건 안 특별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꿈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정도라고 한다면 평생 소원이셨던 분들 예. 그리고 이제 한 100km 정도 올라가면 지구가 둥글고 느끼게 되거든요. 예.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꼭 한번 돈 모아서 올라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우주에서 그야말로 가장 화력을 많이 펼쳤던 허블 우주망원경 지금 작동을 멈춘 지 오늘로 만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수리가 아직도 안 되지요? 이제 거의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난 2월 13일에 작동을 멈추면서 오늘이 벌써 한 달째가 됐는데 네. 이 가서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그러니까 2009년 정도에 그 우주왕복선 가가지고 여러 가지 백업 컴퓨터들을 많이 장착을 해놓고 왔어요. 네. 근데 이것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잘못하면 다시 만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백업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상에서 모의 실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모의 실험이 성공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모의 실험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직접 그 백업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는 걸 갖다가 시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모의 실험을 그 시스템 그대로 모의 실험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이 다시 한 달 남짓 만에 정상 작동을 할 것이다 예. 라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만약- 꼭 그렇게 됐으면 만약 좋겠어요. 정상 작동을 한다면 당분간은 그냥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올 하반기에 발사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더불어 가지고 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적외선 망원경이기 때문에 예. 적외선과 가시광선을 같이 합쳐가지고 네. 우주의 좀 더 먼 곳, 그다음에 정말 과거의 그런 비밀을 밝히는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전체적인 나머지 시스템은 이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만 잘 된다면 앞으로 예. 또 몇 년 동안은 우주의 멋진 장면, 우주의 멋진 비밀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꼭 좀 고쳐졌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990년에 올라가가지고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아무튼 허블 우주망원경 화이팅입니다. 예. 아니 이스라엘이 2024년에 달 착륙에
도전한다고요?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2019년에 달 착륙을 한번 시도했었죠.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비영리 기업인 스페이스 IL이라는 곳에서 베레시트라고 하는 우주선을 보낸 적이 있어요. 보냈는데 착륙하는 과정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산산조각 났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했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총리도 발표하고 했는데 유인은 아니죠, 무인이지요. 무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발사하는 것보다 착륙이 더 힘듭니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착륙이 좀 저항이 좀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네. 역추진 엔진을 분사해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네. 연료를 많이 싣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하. 정확하게 거리 계산이 안 된다면 추락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해가지고 이제 이 실패를 해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원래는 올해 발사할 줄 알았어요. 2년 후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2024년 경에 될 것 같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베레시트 2가 되는 거거든요. 네. 크진 않은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2017년에 구글에서 그 경영을 하나 했습니다. 구글 루나 엑스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네. 누구든지 간에 달에 우주선을 내려가지고 로봇을 500m만 이동해가지고 예. 사진을 찍으면 예. 2천만 불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오. 구글에서 이제 이런 경연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 5팀이 남았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팀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결국 2017년 말까지 진행됐는데 성공을 못했죠. 아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 사는 건데 이 베레시트 1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좀 많았죠. 그때 말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물곰 수천 마리를 가지고 싣고 가가지고 아주 극한 환경에서 사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생물. 생물.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런 데다 가서 잘못하면 오염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걸 승인도 안 받고 예. 가져갔다 추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추락한 이 우주선에 있는 물곰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논란도 되고 있고 예. 그것이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생명체를 갖다가 허락도 없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예. 아무튼 이스라엘이 2024년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이제 네 번째로 성공한 나라가 되는 건데 물론 그 이전에 인도가 지금 준비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인도도 이제 달 찬드리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달 착륙 시도했다가 2019년에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여기도 네. 그래서 인도가 내년이나 후년에 또 시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는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 정도에 달 궤도선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030년 정도에 달 착륙선 보낸다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 10번째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중국 우주인들이 우주에 머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66리터의 소변을 재활용해서 식수로 사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주에 갈 때 제일 사람이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예. 보통 한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갈 때 이 굉장히 비쌉니다. 1리터 가지고 갈 때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요. 오. 그러니까 1kg를 갖다가 실어 나르려면 그만 연료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하루에 2리터 먹으면 물값만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다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변서부터 땀부터 다 재활용을 하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하고 러시아가 주로 가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재활용을 해요. 소변도 먹고.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소변을 못 먹는다 해가지고 러시아 우주인들은 소변을 안 먹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러시아인들 소변도 받아다가 활용해서 미국인들은 먹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보통은 정수하면은 지구에서 먹는 어느 물보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런데 소변을 먹는다라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주정거장 만들면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3주간 66리터에 대한 소변을 갖다가 3명의 우주인이니까 예. 3명이니까 하루에 6리터만 먹어더라도 그죠? 3주니까 20일인데 네. 많이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66리터를 먹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변을 재활용하는데 뭐 그 검사해 본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생수보다도 좋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우주에 갈 때는
이 자기 소변을 갖다 정수해서 먹는 거 조금 찝찝하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뭐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자연이라는 게 다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튼 중국의 우주인데 이 우주에 가가지고 소변을 활용하면서 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엄청난 돈을 아꼈네요. 그렇죠. 66리터 같은. 1리터에 2,500만 원이니까요. 예. 엄청나죠. 몇억 원 없겠죠. 예. 그 미국의 우주군이 출범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2019년 12월에 출범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죠. 근데 예. 그렇게 인기가 높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주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5천 명 정도의 병력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인력은 이제 공군에 있던 인력을 갖다 이렇게 이제 우주사령부 인력이 그대로 간 거거든요. 예. 이제 새롭게 이제 모집한다고 해서 다른 UK 공군하고 이제 해병대에다가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네. 현역병 중에서 우주군에서 근무할 분들을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네. 50명을 모집하는데 무려 3,7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주군 하면 스타워즈 같은 거 생각이 나잖아요. 예. 우주복 입고 막 우주에 전투하고. 네. 근데 현재 우주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 감시하고 그러니까 네. 위성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 보고 하는 건데 지상에서만 작업을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경쟁률이 74대 1이라고 합니다. 어휴. 네. 뭐 마크가 좀 멋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네. 우주군 출범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뭐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현역 군인 대상으로 모집을 했더니만 굉장히 많이 모집이 돼가지고 우주군에서는 이번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 수백 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아무튼 젊으면 좀 지원해 보고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우주군이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예. 공군 산하에 이제 우주과는 있지만 우주 사령부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하늘 영공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뭐이 군에서 결정할 거긴 하지만 우리 군 우주군이 출범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국내 소식도 한 가지 들어보죠. 얼마 네. 전에 서울의 인사동 유적지에서 조선시대 천문시계가 발견됐다는 뉴스가 있었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시계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하늘의 움직임이잖아요. 지구가 네. 태양을 돌면서 1년이 가고 달이 지구를 돌면서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네.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하루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별과 해의 움직임을 보면 시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해시계, 앙부일구라는 네. 거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천문시계가 발견됐다는 게 이제 일성정시라고 해가지고 해를 가지고 예. 별을 가지고 예. 정확히 시간을 재는 그런 기계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별을 가지고 어떻게 재느냐? 네. 사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돌잖아요. 예. 도는데 이것이 이제 북극성을 가운데 놓고 그 옆에 있는 별을 가지고 계속 1시간에 15도 움직이니까 그걸 각도를 재게끔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1년에 360도 도니까 네. 하루에 한 1도씩 조금 움직이니까 예. 그 각도를 조절해 가지고 북극성과 그 옆에 있는 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일성정시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조선 세종대왕 때 만들어서 이미 썼다. 좀 저는 이런 시계를 복원했으면 참 좋겠어요. 복원돼 있고요. 복원돼 그래. 있는데 아니 복원해서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요새 하는 것이 북두칠성만 제대로 알게 되면 북두칠성 예. 가지고도 시간을 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북두칠성 가지고 시간 재는 거 방송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별박사 검색하시면 북두칠성으로 시간 재는 방법 제가 하늘에 있는 일성정시 눈으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주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 관장이신 이태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